이철 기자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월 10일 후보로 선출된 지 77일이 지났다. 그간 이 후보는 특유의 판단력과 당의 지원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힘있게 추진했다.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정치적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. 이 후보는 현재 비대하다는 평가를 받던 선거대책위원회를 후보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송영길 대표의 지원 아래 당권을 장악하면서 선거 준비를 마쳤다. 대선까지 74일이 남은 가운데 당내 최대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화학적 융합을 이끌어냈고 앞으로는 이딴 공약 발표 등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. 대장동 방지법, 지역화폐 등 추진. 여의도 정치 한계 느끼기도 이 후보는 지난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연일 강행군을 펼쳤다.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, 코로나19과 관련해 소상공인,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. 또 개인과 문화, 주식, 가상자산, 부동산 등 2030 청년 세대 관심사에 주력했다.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으나 최근까지 주말마다 메타버스, 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시민들과 호흡하기도 했다.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된 후가 아닌 지금 추진 기조를 보여 특유의 추진력을 가감없이 드러내 주목을 받았다. 당도 지원에 나섰다. 이 후보의 슬로건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이다.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,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. 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 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대장동 방지법도 처리했다.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본인 의지가 있으면 실행할 수 있었던 경기도지사 시설과 달리 이른바 여의도 정치의 벽을 경험하기도 했다. 앞서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, 국토보유세 등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물론 정부의 반대에 막혀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. 최근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역시 안 되면 대선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.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의 최대 장점은 빠른 상황 판단력이다. 이는 한편에선 이 후보의 유연성으로 평가되기도 했다.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 후보가 당선 후 청사진만 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돌아갔다며 이 상황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것이 이 후보의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. 확실한 당 장악, 선대위 슬림화. 지지층 결집 가속이 후보는 송 대표의 지원 아래 당내 장악만큼은 확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. 이는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과 비교되면서 대비 효과도 얻고 있다.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후 초기에 꾸려진 선대위의 규모가 너무 크고 기민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서자 지난달 이재명의 민주당을 외치며 선대위 재편에 나섰다. 이때 정무직 당직을 맡은 의원들도 일괄 사퇴를 선언하며 보조를 맞췄다. 이 후보는 당 사무총장의 측근인 김영진 의원, 전략기획위원장의 광운식 의원을 배치했다. 기존 16개 본부를 6개 본부로 줄이고 본부장에 이낙연계, 정세균계를 고루 임명하는 등 개파 관리에도 신경을 썼다. 인사의 활용점정은 비서실 장직이었다. 통상 후보의 최측근이 비서실장을 맡는 것과 달리 후보는 선대위를 재편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 측 핵심 인사인 오영훈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. 이 전 대표 역시 비서실장직 수락을 고민하던 오 의원을 격려했고 이에 그간 다소 서먹했던 양측에 자연스럽게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. 이후 이 전 대표가 지난 23일 선대위의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함에 따라 양측 간 화학적 결합이 일단락됐다. 이 후보는 지지층 결집을 가속하면서 각종 공약 발표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. 그간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, 중소, 벤처기업, 과학기술, 모병제 등 주요 공약 및 31개의 소확행,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, 공약을 제시했다. 특히 다음 달에는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이자 극복과제인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 등을 발표하며 서울,
수도권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.